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있습니다. 한 채에 100억,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곳입니다. 바로 시그니엘 레지던스입니다. 그런데 이 초호화 주거 공간이 지금 곰팡이와 전쟁 중입니다. 88억에 거래되던 집이 7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5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건수는 단 4건뿐이었습니다. 왜 최고가 주택이 100억짜리 감옥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 구조와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경험에서 먼저 났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까지 자리 잡은 초고급 주거 공간입니다.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뷰, 롯데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층이라는 상징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란 호텔처럼 입주민의 각종 요청을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분양 당시 평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었고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는 37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려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곰팡이 전쟁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벽지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고 창문 틀 주변에는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것을 결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차가운 유리창 표면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면 유리창 전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그 물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100억짜리 집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창문에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초고층 건물입니다. 지상 500m 높이에서 부는 바람은 지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강풍이 불 때는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건물을 때립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으니 자연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연환기란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들이고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그니엘에서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 환기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면 냄새가 며칠을 갑니다. 화장실 습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습기가 계속 쌓이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돌립니다. 제습기도 풀가동합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창문 하나 열 수 없는 집, 신선한 공기를 직접 마실 수 없는 집입니다. 수십억을 주고 산 것은 화려한 뷰였지만 맑은 공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자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공사에 항의하고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을 받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그니엘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집단 소송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승산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에 건축 허가와 설계 단계에서 모든 것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설계 철학에 있었습니다. 멋진 외관과 랜드마크적 가치를 위해 거주성을 희생한 선택, 그 대가를 지금 입주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실거래가를 보면 그 추락이 선명합니다. 2023년에 88억 원에 거래되던 호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면적이 2024년에는 7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15억 원이면 서울 외곽에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정도의 자산이 1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전체가 조정기에 들어간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남동이나 청담동의 초고급 주택들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시그니엘만 유독 떨어진 것입니다. 거래량 감소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2년에는 13건,
2023년에는 11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단 4건만 거래되었습니다. 총 223가구 중에서 1년 동안 4가구만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모두 망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월세 시장입니다. 시그니엘은 오피스텔로 분류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건물로 아파트와 달리 전세나 월세 계약이 더 자유롭습니다. 한때 월세 2천만 원 이상에도 입주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50제곱미터 기준 월세 2,200만 원에 관리비 300만 원을 더해 매달 2,500만 원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격에도 입주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입주를 고려하던 사람들 사이에 시그니엘 리스크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문제, 환기 문제, 그리고 뒤에서 다룰 브랜드 이미지 문제까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그 돈을 내면서까지 굳이 저곳에 가야 하나라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월세를 더 낮추면 임대료 수준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은행 담보 대출을 받을 때나 매매할 때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시를 택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것보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깡통 전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깡통이란 대출금이 집값보다 많아져서 팔아도 대출을 다 못 갚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시그니엘 전체가 그 지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호실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그니엘을 처음 분양할 때 홍보 문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소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비싼 곳, 가장 특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주소는 가장 떨어진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월세가 떨어지고 입주 의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의 핵심 문제는 환기입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초고층 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상 500m 높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바람의 속도와 힘이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일반 아파트에서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자연 환기가 됩니다. 하지만 초고층에서 창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풍이 불 때는 실내 물건이 날아갑니다. 문이 세게 닫히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기압 차이로 귀가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대부분 창문을 고정식으로 만듭니다. 열리지 않게 고정해 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의 대가입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환기를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시그니엘에는 전열 교환식 환기 시스템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계가 바깥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서 안으로 넣어주고 안에 탁한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장치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를,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계식 환기는 자연 환기를 완벽히 대체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습도 조절입니다. 사람이 호흡하고 요리하고 샤워하면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창문이 열리면 이 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기계식 환기만으로는 습기 배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바깥은 춥고 건조한데 실내는 따뜻하고 습합니다. 이 온도 차이가 창문에 결로를 만듭니다.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이 물이 벽으로 스며들고 벽지 뒤에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썼어도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환경을 잠수함에 비유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오직 기계를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전체가 보이지만 그 공기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오히려 갇혀버린 역설입니다. 이것이 초고층 주거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요리 냄새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선을 구우면 창문 열고 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그니엘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계식 환기로 냄새를 빼는데 한계가 있어서 요리 냄새가 며칠을 갑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민들은 냄새가 강한 요리를 아예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알려지면서 시그니엘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뷰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답답한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뷰는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공기는 몸 전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시그니엘이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의 또 다른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실제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대형 평수 기준으로 월 685만 원입니다. 7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매달 관리비로 나갑니다. 이 돈이면 서울 외곽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1년 넘게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시그니엘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롯데호텔과 연결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커시어지 서비스, 수영장, 피트니스,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호텔식 주거를 표방한 만큼 호텔 수준의 관리가 들어갑니다. 인건비, 시설 유지비, 청소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과연 685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달 음식 문제입니다. 일반 아파트에서는 배달원이 현관까지 옵니다. 하지만 시그니엘에서는 보안 문제로 배달원 출입이 제한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배달기사가 아예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서 직접 1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 배달 음식을 받으러 로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물론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신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즉시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따뜻한 음식이 식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동선도 복잡합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복합 건물입니다. 쇼핑몰, 오피스, 호텔, 주거 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엘리베이터가 다릅니다. 주거 공간에서 지상으로 나가려면 엘리베이터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합니다. 급할 때 이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청담동이나 한남동의 고급 주택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 곳들은 세대수가 적고 동선이 단순합니다. 엘리베이터 한 번이면 바로 지하 주차장이나 로비로 연결됩니다. 테라스가 있어서 개인 공간에서 바로 바깥 공기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구조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해서 비용을 나누는 방식을 말합니다. 많은 세대가 시설을 공유해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은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자주 마주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탑니다. 진짜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인데 시그니엘은 그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매달 7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면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호텔처럼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호텔도 아니고 집도 아닌 애매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시그니엘의 추락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의 붕괴입니다. 시그니엘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위 상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소, 성공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분양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전청조 사건이었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전청조가 시그니엘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시그니엘이라는 이름이 사기 사건과 함께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전청조는 수십억짜리 집을 살 돈은 없었지만 월세로 잠시 머물면서 재력가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그니엘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는 주거 전용이라 입주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신원 확인이 덜 엄격하고 단기 임대가 자유롭습니다. 월 단위로 계약하고 잠시 머물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허점을 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시형 유튜버들이 대표적입니다. 시그니엘에 산다는 콘텐츠가 조회수를 끌어모은다는 것을 알고 단기 임대로 들어와서 촬영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SNS에서는 시그니엘 배경으로 돈 자랑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진짜 부자들, 소위 올드머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싫어합니다. 올드머니란 오래전부터 부를 축적해온 전통적인 부유층을 말합니다.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이웃의 품격입니다. 같은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검증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시끄러운 유튜버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그니엘 초기 입주자 중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남동 단독주택이나 청담동 고급 빌라로 떠났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가고 빈자리에 다른 성격의 입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무너진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시그니엘은 이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허세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아직도 실력 있는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부 이미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미지는 곧 가격입니다. 이미지가 추락하면 가격도 따라 떨어집니다. 시그니엘의 이 상황은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명품 주거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누가 함께 사는가입니다. 입주민의 질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건물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그니엘의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초고층 주거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뉴욕의 432 파크 애비뉴입니다. 맨해튼 중심부에 솟아있는 이 건물은 높이 425m로 완공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었습니다. 한 채 가격이 1,000억 원을 넘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지금 소송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021년에 첫 소송이 시작되었고 2025년 4월에는 새로운 소송이 추가되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우리 돈 약 2,2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건물 외벽에 수천 개의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깊이가 25cm에 달합니다. 이 균열 때문에 물이 새고 철근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고층에서는 바람 소리가 괴음처럼 울립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십 층을 걸어 내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큰 손실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토머스 피터피는 84층 유닛을 2016년에 약 28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건물 문제가 알려진 후 180억 원에 팔았습니다. 100억 원, 거의 3분의 1 넘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1,000억이 넘는 펜트하우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고층 건물의 현실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힘은 강해집니다. 건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됩니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진동과 소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건축 심리학에서는 고층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에서 멀어질수록 불안을 느낍니다. 바람에 건물이 살짝만 흔들려도 몸이 감지합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시그니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주민들 중 일부는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특히 태풍이나 강풍이 부는 날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물 자체는 안전합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과 편안한 것은 다릅니다. 흔들리는 느낌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초고층 주거의 문제는 시공하자가 아닙니다. 물리학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바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습기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땅에서 떨어져 하늘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초고층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더 이상 초고층 레지던스가 아닙니다. 저층 고급 주택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에테르노 청담과 나인원 한남입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2025년 공시가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기준인데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평수의 공시가격은 200억 원을 넘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3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가수 아이유가 130억 원에 분양받아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단 29세대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장 높이가 단층은 4m, 복층은 7m에 달합니다. 일반 아파트 천장 높이가 2.3m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나인원 한남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2월에는 25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역대 아파트 최고가 기록입니다. 공시가격으로는 전국 3위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넓은 테라스와 정원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1km에 달하는 단지 내 산책로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선택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높이가 부의 척도였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넓은 뷰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쾌적함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는지,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 개인 정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개방형 프라이버시라고 부릅니다. 외부와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되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그니엘 같은 초보층은 폐쇄형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기계로 환기합니다. 하지만 에테르노나 나인원은 개방형입니다. 창문 열고 테라스 나가고 바깥 공기를 직접 마십니다.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시그니엘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나인원 한남이나 에테르노 청담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고층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상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바뀌었습니다. 부의 척도가 높이에서 쾌적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있는 권리, 바깥 공기를 마실 권리가 가장 비싼 사치가 된 시대입니다. 시그니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 가장 비싼 뷰를 가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역설적이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어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기계로만 환기해야 해서 답답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불편한 일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그니엘은 현대판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인간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탑을 쌓다가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시그니엘도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었습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다. 편안하게 쉬고 자유롭게 호흡하는 곳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룸이 아닙니다. 88억에서 7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5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건수는 단 4건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세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평가한 거주 가치의 하락입니다. 화려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실제로 살기 좋아야 한다는 것을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시그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창문을 열 수 있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습기를 돌리고 공기청정기를 틀고 상황에 적응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시그니엘의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동산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격표와 브랜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환기는 되는지, 동선은 편한지,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딛고 서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가장 비싼 사치가 되었습니다.
100층에 올라가야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진짜 드림하우스입니다. 오늘 시그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00억짜리 집에서 곰팡이가 피고 15억이 증발하고 진짜 부자들이 떠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집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높은 것, 비싼 것,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시그니엘의 사례는 그런 가치관에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그니엘만 이런 상황일까요? 사실 대한민국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테르노 청담과 나인원 한남, 이 두 곳에 왜 부자들이 몰리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50억 원짜리 집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왜 연예인들과 재벌들이 이곳을 선택하는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층 펜트하우스와 창문 열리는 테라스 하우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끌리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남들이 말하지 않는 부동산의 진짜 이야기, 숫자 뒤에 숨겨진 본질을 파헤칩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도록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